세계 첫 상용화 타이틀을 지켰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선 어젯밤 첫 서비스를 전격 개통했습니다. KT 등 이동통신사들이 신용카드사들과 통신요금 자동납부 접수 제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수수료 갈등 불똥이 당장 소비자들에게 튀기했습니다. 지난 2월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4년 7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됐지만 반도체 등 주력 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청와대를 찾은 경제 원로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을 조언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일 개통 예정이었던 5G 스마트폰이 어젯밤에 예고 없이 개통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이통삼사가 5G 서비스를 지난 밤부터 개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통삼사는 어젯밤 11시부터 5G 스마트폰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개통은 갤럭시 S10 5G 사전 예약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SK텔레콤 1호 고객은 피겨 선수 김연아, 아이돌 엑소의 일부 멤버 등 홍보대사 5명이고 LG U+는 유튜버 김민영 씨를, KT는 직원의 배우자를 각각 5G 첫 개통자로 맞이했습니다. 조 기자, 당초 내일 개통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앞당겨진 이유는 뭐죠? 초기 개통은 미국의 이통사 버라이즌이 예정보다 이른 오늘 5G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동향이 알려진 데 따른 긴급 조치였습니다. 국내 일반 5G 스마트폰 가입자들을 위한 서비스는 예정대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기습 개통이라고 봐야겠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룬 국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 5G에 대한 다양한 실적과 경험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를 토대로 5세대 이동통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통삼사의 본격 경쟁이 시작됐는데 앞서 SKT와 KT에 이어서 이번에 LG U+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고요? 네, LG U+도 KT, SK텔레콤에 이어 오늘 완전 무제한 요금제에 합류했습니다. 월 85,000원과 월 95,000원의 요금제에 오는 6월 말까지 가입하면 연말까지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G U+ 본사에서 SBS CNBC 최나리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수수료 협상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카드사들이 이동통신사들과의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수료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동통신사들이 이번에 요금 자동 납부 대행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카드사에 통보했습니다. 또 한 번의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손서구 기자. 네, 이동통신 3사 모두가 카드사들의 대행 서비스가 중단이 된 겁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이통사들로부터 통신요금 자동 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4월 초부터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고 LG U+는 지난 3월 말부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통신요금 자동 납부 접수 대행 서비스는 이 카드사의 카드를 통한 요금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대행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고객들은 카드로 자동 결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통신 서비스가 보편적인 서비스인데다 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고객들의 비중도 전체의 4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비자들의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통사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현대차의 경우처럼 카드 수수료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카드사들은 지난 2월에 이동통신 3사에게 0.2에서 0.3%포인트 인상된 2에서 2.2% 정도의 결제 수수료를 통보했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통사들은 인상률이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일부 이통사는 오히려 조달 비용 하락에 따른 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통사 고객들이 카드 결제 비중이 절반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 현대차의 경우처럼 카드 결제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상품 수출입 금액의 차이를 말하는 게 상품 수지입니다. 이 상품 수지 흑자폭이 지난 2월 4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여행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 수지는 개선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지난 2월 상품 수지 흑자폭이 많이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2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했는데요. 2월 우리나라가 상품 수출입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총 54억 8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흑자는 본 건데 이게 2014년 7월 이 5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이 4년 7개월, 그러니까 5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흑자폭은 왜 이렇게 줄어든 거죠? 네, 이 상품 수지를 구성하는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된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가 떨어졌고요. 이 석유류의 수출이 부진했고 또 중국 제조업의 경기가 둔화됐던 점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탓에 2월 수출액이 40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2016년 2월에 기록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박 기자, 그나마 서비스 수지는 개선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2월 서비스 수지는 17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1년 전 그리고 지난달 모두와 비교해봐도 적자폭이 줄어들긴 한 건데요. 특히 중국인과 일본인 중심의 입국자 수가 늘면서 2월 이 여행 수지가 1년 전보다 약 3억 달러 개선된 영향이 컸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수지는 개선이 됐는데 이 상품 수진 부진 등으로 인해서 이 전체 경상 수지 흑자 규모가 이 3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 한편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34억 3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7분기 만에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았던 한국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예상보다 낮은 경징계를 받았는데요. 이 두 가지 얘기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540곳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4.6%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4년 3분기 24.7%가 줄어든 이후에 17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반도체주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4분기가 그랬던 건데 네. 지난해 전체로 보면 영업이익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상장사들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0.32% 늘어났습니다. 또 매출은 4.76%가 증가를 했지만 순이익은 보시는 것처럼 6.72%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빼면 사정이 또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를 뺀 영업이익은 4.57%, 순이익은 13.51%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미중 무역 분쟁이 더해지면서 수출 기업의 실적이 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네. 최태원 SK 회장에게 발행어음을 불법 대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여기에는 경징계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에 대해서 기관 경고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투증권 종합검사에서 발행어음 자금 1,672억 원이 특수목적법인 SPC를 통해서 최태원 회장에게 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SPC는 이 돈으로 보시는 것처럼 SK 실트론의 지분 19.4%를 매입했습니다. 대신 SPC는 최 회장과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맺어서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지분을 넘겼습니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의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 개인 대출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공 기자, 그런데 원래는 금감원이 중징계를 또 고려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명백한 개인 대출로 보고 영업조치라는 중징계 조치안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한투증권은 최 회장 개인이 아니라 SPC라는 법인에게 한 기업 대출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 발행어음과 관련된 최초의 제재 사례인데다 업계에 미칠 파장 등이 고려가 돼서 경징계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검찰 수사를 걱정해야 했던 SK도 일단 안도를 하게 됐습니다. 징계조처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공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률을 하향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 전반적인 대외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본 건데요. 이 가운데 경제 원로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과 관련한 고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S&P의 전망치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네, S&P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어제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분기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시했는데요. S&P는 한국은행이 완화적 성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잠재적으로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어제 S&P 연례협의단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면담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S&P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제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완 필요성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우리 경제 원로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어제 8명의 경제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오찬에서 경제 원로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주 52시간 정책 추진, 산발적인 규제 혁신 정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시장에 맞는 정책 수립을 조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인데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이 계속 조언해달라고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올 상반기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공채는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각 부문별 경력 사원을 모집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삼성그룹의 상반기 공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 등 삼성 계열사들이 올 상반기 공채 서류 합격자들을 발표하고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의 필기 전형인 삼성 직무적성검사는 오는 14일 진행되고 합격자들은 7월에서 8월 입사할 예정입니다. 직무적성검사는 상식 항목을 없앴고 직무 위주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각 계열사는 이달 15일까지 해당 부문별 경력사원도 모집 중입니다. 아무래도 취준생들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채용 규모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삼성그룹은 지난해 8월 중장기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4대 신성장 동력 사업 부문에 2020년까지 3년 동안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채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연간 채용 규모는 최소 1만 명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내년까지 4만 명의 채용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삼성 말고 다른 그룹들도 공채가 한창이죠? 네, 이번 달이 재계 본격적인 채용 시즌인데요. 대부분 서류 전형을 마무리하고 필기시험과 인적성 검사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4대 그룹 가운데는 오는 7일 SK그룹이 가장 빠르게 시험을 치르는데요. 13일에는 LG그룹과 KT, 20일에는 IBK기업은행, CJ그룹 등이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이달 마지막 주말인 27일에는 롯데그룹과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10곳의 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가상화폐와 회원 모집 수당 등을 미끼로 200억 원 넘게 챙긴 다단계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은퇴자나 주부 등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조 기자, 불법 다단계 사기 적발됐어요? 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반년에 걸친 수사 끝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와 코인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 입건하고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쇼핑몰 회원가입비로 33만 원을 내면 10년간 숙박과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을 새로 데려올 경우 1인당 6만 원의 수당을 주며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단계를 구축해 무려 69단계의 피라미드망을 구축한 회원도 있었는데요. 가입자들에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서 가상화폐 코인도 무료로 줬고 코인을 더 원하는 회원에게는 돈을 받고 팔아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6개월 만에 주로 노인과 주부 등 5만 6천여 명이나 끌어모았는데요. 방만한 경영으로 결국 쇼핑몰이 폐쇄됐고 코인 거래소까지 문을 닫으면서 가입비와 회원 모집 수당, 가상화폐 수익금 등 피해 금액이 212억 원에 달합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 다단계 사기 어떻게 적발됐습니까?
네, 서울시가 작년에 시범 도입한 인공지능 AI 수사 기법을 통해 잡아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불법 키워드를 자동 판별해 적발했습니다. 또 횡령 등 방만한 경영으로 앞서 말씀드린 쇼핑몰이 폐쇄돼 사기 피해가 드러났고요.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가상화폐 코인 거래소마저 폐쇄돼 일부 회원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의 투자 금액을 잃었습니다. 서울시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가 꾸준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업건별로 차등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인 중금리 대출 기준을 은행은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으로,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카드사는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낮추고 캐피탈사 등 다른 여신 전문 금융사의 기준도 평균금리 14% 이하, 최고금리 17.5%로 조정했습니다.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을 헬스장 트레이너나 또 일반인들에게 불법 판매한 전직 보디빌더 등 1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근육량을 단기간에 늘리려는 보디빌딩 선수나 트레이너 등이 주로 구입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스테로이드제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고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 판매한 전 보디빌더 김모 씨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최근 보디빌더 등 젊은 층에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 주사 형태로 투여하는 약물인데요. 이들은 의약품 도매상 영업 허가를 받아 공급받은 전문의약품을 빼돌리고 태국에서 스테로이드 제품을 밀수입해 지난 3년간 수십억 원어치의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나 현금 등으로만 거래하고 택배 장소를 옮겨가며 배송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는데요. 식약처는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시가 10억 원어치의 제품 2만 개를 전량 압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제는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나요? 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근육 등의 성장을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근육을 빨리 키울 수 있는 대신 약물을 오남용할 경우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는데요. 남성은 생식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성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여성들은 반대로 남성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심장병이나 간 기능 저하,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뇨와 섭식장애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차량용 공기청정기 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일부 제품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특정 제품의 필터에선 가습기 살균제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이 차량용 공기청정기 성능이 광고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소비자 보호단체인 소비자 시민 모임이 판매량이 많은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제품을 분석했는데요. 이 중 아이나비의 아로마에어와 에어비타의 카비타 등 4개 제품은 미세먼지 등을 걸러내는 공기정화 능력이 분당 0.1세제곱미터 미만으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5개 제품 중에서도 3개 제품은 실제 공기정화 능력이 광고하고 있는 성능에 비해 최대 65%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이 차량 내 악취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7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율이 최대 23%에 불과했습니다. 정 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 나온 공기청정기도 어떤 제품인지 알려주시죠. 아이나비의 아로마에어 제품 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현재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했고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개인들 간의 온라인 거래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음이온식 공기청정기인 카비타와 크리스탈 클라우드, 오토메이트 G 등에선 유독성 물질인 오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소비자 모임 측은 밀폐된 차에서 오존을 장시간 흡입할 경우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 시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역할 분담 인식 중 하나인데요.
기혼 여성 4명 중 3명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정관념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남편과 아내 역할에 대한 여성들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기혼 여성 만여 명에게 남성은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이 살림을 맡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해 의견을 물었더니 7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통적인 부부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한 여성이 55%,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1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당시에는 64%의 여성들이 남편은 밖, 아내는 가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 전통적인 남녀 간 성 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이 10%포인트 더 늘어난 겁니다. 또 아내보다 남편의 경력 쌓기를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도 54%로 역시 4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빠르게 인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이를 키우는 역할에 대해서는 남녀 의견이 어땠습니까? 아직까지 양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인식이 보수적이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절반이 넘는 56.3%의 여성이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9명은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 사항 이행 시한을 2025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양국이 워싱턴 DC에서 무역 협상 막판 조율 중이고 중국이 2025년까지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의 독자 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중이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 철회 여부가 남아있어 정식 합의문이 나오기 전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카카오는 금융위에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을 받고 있어서 적격성 심사 통과 여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MW 코리아가 지난해 차량 화자에 따른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관련 리콜을 94%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BMW 코리아는 리콜 대상 차량 17만여 대 가운데 16만여 대의 작업을 마쳤고 남은 차량에 대해서도 차주와 연락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또 이르면 7월부터는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건보 적용 횟수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2% 오름세 2,20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0.88% 오름세입니다. 75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신주입니다. 어제 밤 5G 세계 최초 상용화가 이어지면서 지금 KT와 SK텔레콤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는 0.92%, SK텔레콤은 0.82% 오름세입니다. 한국금융지주 역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현재 1.9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관련된 소식이기 때문에 SK 역시 0.37% 동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차입니다. 현재 통상임금 환입 효과로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기아차 현재 3.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시시각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